이거는 부하네요, 부하. 요즘 세대가 언젠데 부하 직원들은 부하라고 생각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부하 아니에요? 월급 300에 재직 기간은 딱 만으로 3년 1억 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거를 사인을 받았다고 해도 저런 과정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이게 멘탈이 나가지. 잠깐만 1분만 울고 2분째부터는 전략을 짜자 하면서 이거 방금 누가 한 3초 만에 계산해서 짜던데 누구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가짜 3.3%에 대해서 정부가 이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선포한 것에 대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있을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다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근로자고 어떻게 일하면 프리랜서인가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거의 다 근로자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을 거고, 우리 회사로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건 당연히 하실 테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3.3% 신고하는 사람들은 신분은 근로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출근이나 퇴근 맘대로 하는 경우는 일부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서 그걸 뭐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 우리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뭐 홀 직원이 주방 직원이 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근무 장소는 회사가 뭐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사무직들도 재택근무하는 경우는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은 일만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정해진 업무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감독이 있으면은 근로자성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큰 항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 이게 아니다 이런 거 다 하나도 해당 없고 완전히 프리랜서라고 볼만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자신 있게 소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무 시간이 짧아요. 근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근무 시간이 짧아도 그거는 자기 계약 조건일 뿐이지 다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냥 일의 완성을 키워드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근데 밤에 일하든 낮에 일하든 어떤 장비를 쓰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에 언제 일자까지 했다. 그러면 프리랜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9시에 와. 남들 다 오는데. 아니면은 뭔가 중간중간 보고를 해봐. 나무는 왜 이걸로 했어? 벽지는 왜 이걸로 했어? 이런 식이면은 근로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부하네요, 부하. 요즘 세대가 언젠데 부하 직원들은 부하라고 생각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부하 아니에요? 조선시대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적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최근에 전수조사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드러나게 된 계기가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퇴사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제 나 실업급여 받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을 한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사대보험이나 뭐 퇴직금 정도로만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국세청이랑 공단이랑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만 문제가 돼도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사대보험, 뭐 가산세, 추징금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그렇다면 이 가짜 3.3을 적발됐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지난번에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숫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월급 한 300만 원인 사람 기준으로 이제 대략적으로만 좀 계산해서 말씀드렸는데 월급 300에 재직 기간은 딱 만으로 3년 그렇게 했을 때는 3년치 월급을 다 했을 때 1억 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그럼 퇴직금이 일단 나가야 되고 연차 휴가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뭐 휴가를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그런 면에서 나중에 연차 수당도 미사용한 것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더해가지고 퇴직금은 3년치 900만 원, 그 다음에 연차 수당은 30일치 해가지고 344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차 수당은 사실 뭐 그냥 1년에 15개씩 생기는 것만 2년치 했을 때 30일만 해도 저 정도 돼요. 그럼 두 개만 합치면 벌써 1245만 원이죠. 이게 한 명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프리랜서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증명을 잘하면 소명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다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면은 사업주는 저 30일치를 줘야 되는데 저거 다 주기 싫으면은 관리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3.3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같이 관리할 가능성이 확 떨어지죠. 그렇다면 네. 3.3으로 하고 있는 이 근로자가 휴가를 많이 갔어요. 근데 무급으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연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연차 유급 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유급이 돼야 되는 건데 무급으로 갔으면 연차 휴가를 안 쓴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4대 보험료가 가장 크게 폭탄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4대 보험 추징비가 나오냐 한번 분석을 해보아 주시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합쳐가지고 대략 그냥 이제 월급의 20% 정도가 4대 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면 보시면 근로자 부담금 합계만 하면은 1,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 얼추 10% 정도 되죠.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 사업주 부담금 1,150만 원, 그러니까 근로자 부담금 1,015만 원 정도? 아무튼 두 개를 합쳐가지고 2,160만 원 정도를 납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절반 정도 되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쉽지 않죠. 개인한테 저걸 또 이제 소송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그 한 명만 해도 이 정도고 이제 5명, 10명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또 이제 소장이 다 접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주의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퇴사를 했어요, 근로자가. 그럼 뭐 민사소송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거를? 이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는 아니지만 아마 3.3%를 신고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었겠죠. 근로자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원했을 수도 있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엔 거기선 좀 과실이 따져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부당이득은 맞기 때문에 사업주가 다 내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소명할 수 있는 게 나는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뭐 회사에서 내주기로 했다. 뭐 이런 걸로 소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서. 네트제 계약서 썼냐. 그러면 소송 가서 했을 때 세무사님 말씀처럼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 커져. 그리고 반대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은 간혹 이제 미용실이나 뭐 헬스장 이런 데에서 서약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우리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의를 했다. 근데 그렇게 쓰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사인을 받았다고 해도 저런 과정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미리 서약도 하고 우리 사이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분의 기본 급여가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3.3%씩 떼가서 3년간 원천징수세액이 356만 4천 원. 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면 근로자분들은 간이세율표라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쓰는 별도의 세율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재계산을 했었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다 공제를 넣었을 때 정산되는 금액이 546만 9천 원. 3년간 정도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차액이 190만 원 정도 나요. 그러면 저 190만 원은 사대보험과 똑같이 일단 내기는 내야 돼요, 사업주가. 사업주가 일단 내고 급여에서 이제 차감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하신 분이라면은 그분에게 민사를 걸어서 그 부분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세금 자체는 3.3%를 떼놨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바꿨을 때도 차액이 4대 보험만큼은 다행히 크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 금액도 간과할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가산세랑 이런 게 다 빠진 거라서 여기서 아마 더 이제 추가가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최소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이 계산법의 플러스 알파이다. 무조건. 맞습니다. 300만 원짜리 근로자를 3.3으로 3년간 고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3,600만 원이다.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급여액이 커질수록 요거는 더 올라간다, 무조건. 3명만 돼도 벌써 1억이 넘으니까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케이스 두 번째 반환 청구가 성공되었을 때도 한 번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환 청구는 저희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아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세금 요거 190만 원 그 추가 납부하는 거 정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1,3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로자한테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는. 근데 사실 1,300만 원을 돌려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소송도 가야 되니까 소송을 간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꼭 돌려받을 수 있는 뭐 보장이 안 되니까 사실은 쉽진 않다고
보셔야 되죠. 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근로자와 협의가 잘 되었을 때의 경우가 1,300만 원 정도 깎인 금액이다. 결국에는 사실 되게 좋은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나마 나은 케이스라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퇴직금을 안 줬잖아.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되네. 그 원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상계가 금지가 원칙인데 가능한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동의하거나 계산 착오의 상계는 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아직 재직 중이다. 그럼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저 금액만큼 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퇴직을 안 하고 나서 퇴직금을 안 줬어. 안 줬을 거 아니야. 프리랜서를 했으면. 애초에 퇴직금을 안 줬어요? 그럼 거기서 뺄 수 있죠. 아니면 퇴직금 줘야 되는 경우가 됐어. 그럼 내가 수정 신고하면 되잖아. 바로. 사대보험 미리 정사에 신고하고. 아, 그러면 되죠. 내가 먼저 그렇죠. 먼저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되죠. 빨리 사전적으로 대처를 빠르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사업주가 갑자기 돈 얼마를 빵 얹어 맞았는데 이게 멘탈이 나가지. 잠깐만 1분만 울고 2분째부터는 전략을 짜자 하면서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내가 또 퇴직금 계산 수정 신고하는 방법을 다 알아. 그럴 가능성이 낮고 만약에 그러려면은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면 되지. 금방 해줄 수 있죠. 빨리 연락을 해야 돼. 퇴직금 뭔가 문제가 돼서 퇴직금 체불이 나왔다. 그러면 지급하지 말고 일단 우리를 찾아와라. 그렇죠. 그게 현명하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케이스 이쪽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 흘리는 피를 좀 줄인다. 아, 요 말이 맞습니다. 이게 완전 조화가 아니라 피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신고했을 때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한 명을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죠?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해서 예로 들어 3.3%로만 신고해왔던 회사에 이제 이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0명이었는데 정규직 근로자가 한 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 한 명에 대해서 예로 들어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다. 최대 1,45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걸 3년간 하면은 대략 4,300만 원 정도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밖에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청년 1인당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연간 1억 이상 낸다 또는 몇천만 원 이상 낸다 이런 가정하에 딱 단순히 했을 때는 차라리 그러면 3.3으로 하는 것보다 사대보험 다 내고 세금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까 4,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2천만 원 가까이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게 이제 법률적 리스크도 적어지는 거고 나중에 추징됐을 때 뭐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회피할 수 있는 거니까 세액공제 받으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플래닝을 하시고 이거 사실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거 방금 누가 한 3초 만에 계산해서 짜던데 누구지?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무서운 부분은 임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사서 쓰게 해라. 이런 걸로 뭐 잔소리 없어요. 네. 퇴직금은 이렇게 날라갔습니다.